1월 17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 뭐 저한테 공격도 많고 음해도 많고 아주 그냥 험한 욕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뭐 비록 주변이 좀 춥고 힘들더라도 이미 가야 될 길을 정하고 가기 때문에요. 뭐 누구처럼 권력에 빌붙거나 여기저기 줄대거나 대선에서 어떻게 한몫 잡으려고 이런 생각을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두려울 것도 없고요. 또 지금보다 더 고생스러울 것도 없고 더 나을 거라고 크게 기대하지도 않기 때문에 가는 길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버리면요, 또 좀 고생스럽게 살겠다고 작정을 하면 사람이 무슨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좀 걷고 다니면 몸에도 좋습니다. 먹는 거 뭐 10만원짜리를 먹거나 6천원짜리를 먹거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최순실처럼 박 대통령처럼 될 일도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 처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최순실이 어제 모른다 130차례, 기억 안 나 50번, 아니다 30번, 합쳐서 210번의 부인하는 말을 했습니다. 맹색이 대한민국의 헌법 해석의 최고기관 출두해서 210번이나 모른다라고 하는 저런 사람이 있기도 역사적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어제 최순실은 약간 화장을 한 듯한 얼굴에 도도하기가 짝이 없었고 화장실 갔다 와야 되겠다, 좀 쉬었다 하자면서 자기 집 안방에서 처신하듯이 했습니다. 역시 권력의 실질적 집행자이구나 할 만했습니다. 이제 뭐 대통령을 살리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일각에서, 보수의 일각에서 최순실이 억울하다, 최순실이 조작된 증거에 의한 피해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은, 오늘 일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누가 정권을 넘겨주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이 이 정권을 자신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종북 세력, 친북 세력, 사상 안보가 의심스러운 세력, 이념적 좌파 세력에게 넘겨주는 1등 공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최순실은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10월 30일 검찰에 출두를 했죠.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어리벙벙하고 겁도 먹고 했어요. 우리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노승일과의 전화 통화에서 나오듯이 최순실은 자기 혐의를 조금은 인정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강압과 압박과 강제에 의해서 한 진술이라는 투로 어제 헌재에서 검찰 진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종범, 정호성 등 정부 관련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지금 이 사건의 혐의자들이 저는 태블릿 PC는 가짜다부터 시작해서 정호성은 자기 부분에서 그렇게 하면 훨씬 불리합니다. 그 다음에 안종범은 다이어리는 압수가 법적으로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주요 핵심 증거 자체를 부인하고 나서고 있고요. 이제는 최순실의 지휘로, 저는 최순실이 컨덕터, 일종의 지휘자 같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박 대통령의 발언도 거의 최순실의 말과 일치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1차에서 4차까지 사과 내지 간담회를 할 때 했던 발언과 최순실이 사적 개인적으로 도와줬다, 홍보문 조금 수정해줬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연설문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최순실의 지휘에 따라서 모두가 똑같은 합창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자신감이 조금 이제 들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처음에는
정신없이 이 밀려오는 국민의 분노에 감당이 안 됐는데 요즘은 촛불 시위하는 쪽도 이제 줄어들어서 야권 지지자들 성향만 주로 남아있는 것 같고 야당은 대선에 이 정신이 다 팔렸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촛불 반대하는 태극기 들고 집회하는 분들 숫자도 조금 늘어난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쨌든 보수 진영은 문재인 후보 등 야당 후보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까 보수 진영인들이 집결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누가 어제 제 유튜브 댓글에 정확하게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만요. 종북보다는 부패가 낫다. 야권의 정권을 넘겨주기보다는 부패한 박근혜 살리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부패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부끄럽지도 않게 종북보다는 부패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종북 프레임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51대 49 싸움이 될 거고 그 속에서 이 결집된 보수들은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숲을 봐라. 지금 박근혜와 최순실의 어떤 사사로운 비리는 덮자. 나무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저보고요. 감히 저보고 제가 왜 감이라는 이런 무례한 표현을 쓰는가 하면요. 정치판에 돌아가는 흐름이나 감을 읽기로는 제가 좀 한가닥 하죠. 제가 크게 예상이 틀린 거 보셨습니까? 그런 저한테 황 소장은 나무만을 이야기한다. 네 말이 맞을 수는 있지만 현 시국을 생각하고 큰 부분을 보면 숲을 바라보면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 당신 주장이 맞을 수 있어도 그러면 안 된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웃기고 자빠진 소리 하지 마십시오. 보수를 부패 세력으로 동일시해서 영원히 여기서 끝내고 싶습니까?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서 논리를 만든다고 그래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좀 통한다고 그리고 길거리 아스팔트에서 나선 사람들한테 좀 통한다고 그 이야기가 국민에게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패를 눈 감아주자. 종북을 막기 위해서. 정말 우스운 프레임 아닙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혐오에 맞지 않는 극자빨들이 하는 친일 친미 프레임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괴물을 잡기 위해서 똑같이 괴물이 된다. 그러게 저는 괴물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최순실이 어제 곧따위로 헌재에 가서 진술을 하는 부분에는 최순실이 지금 두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목에 자신감이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얼굴도 좀 가꾸고 나와서 어제 완전히 오만한 자세로 헌재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네들은 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대부분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박 대통령이 딱 사과하고 인정한 것만큼만 정확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윤전추도 모르고 청와대는 들어갔는데 3인방은 만난 적이 없고 그럼 최순실은 청와대 들어가서 박 대통령하고 둘이 고스톱 치다 나왔습니까? 자, 정호성이하고 통화 내용 녹취록 부분도 모른다. 자, 최순실은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헌재는 100% 대통령 탄핵 인용을 할 겁니다. 어제 아마 헌재 재판관들이 기분이 굉장히 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헌재에서 이번 사태를 마무리를 좋게 자기 쪽에 유리하게 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법리적으로 다투지 않겠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가고 기술적으로 이걸 갖다가 시간을 끌겠다. 자, 처음에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가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헌재니 뭐 특검이니. 이제는 안 나오니까 이제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듣고 결정 내려버리겠다. 인정한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무더기로 정인을 내어서 한 명씩 나가면서 나갈 때마다 장황하게 떠들면서 시간 끌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있는 이정미 재판관까지 3월 13일입니까? 나가버리고 나면 7명 남는데 7명 중에서 2명만 빠지게 되면 기각되니까 거기서 승부를 보겠다.
그리고 그때쯤 되어가면 대선이 거의 절정에 이를 거다. 그러면 이 보수 진보 여야 간의 표의 결집들이 되기 시작하면서 박 대통령을 탄핵을 기각시켜버리는 게 낫다라는 여론이 형성이 될 거다. 보수 중에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는 자기 쪽에 붙을 거고. 지금 한번 봐라. 대행을 하고 있는 황교안 9.5%까지 올라갔다. 그 다음에 반기문이 잠깐이지만은 온 다음날 25대 23으로 문재인한테 지지율이 역전이 되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새누리당은 황교안이 좀 표를 결집시키고 반기문은 또 바른정당이나 밖에 있는 제3지대 세력 중도까지 좀 흡수하고 하면 나중에 반기문과 황교안이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 이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반기문은 처음에는 중도 좌파 쪽의 표를 얻어보려고 보수 쪽을 무시하다가 지금 들어와서부터는 지지율이 시원찮으니까 이제 박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박 대통령도 고무되어 있을 겁니다. 나도 노무현처럼 탄핵에서 살아나서 부활하겠다. 자, 저는 태블릿 PC에 나와 있는 증거들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손석희와 저를 엮지 마십시오. 제가 삼성 비판을 얼마나 합니까? 저는 JTBC 방송국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출연 연구 정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무슨 손석희 편을 들어요? 자, 여기서 하나 정신 좀 차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태블릿 PC 부분에서 생각이 다르지만 하도 그쪽에서 그래서 하니까 그걸 빼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증거가 차고 넘쳐서 국민의 대다수가 언론의 조작이 아니라 진행된 사안을 지켜볼 때 이것은 볼 것도 없을 정도로 썩어 자빠졌다라고 현 정권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수니까 편들어라. 저는 못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아시죠? 이 도시에 정신 박힌 사람 한 명이라도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가면요 대선 못 이깁니다. 수준이 좀 있어야지요 대선에 이기려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설계가 수준이 얼마나 저열합니까? 종북 하나로 이길 수 있다고 봅니까? 종북 프레임으로. 자, 그럼 상대는 내 목에 뭐 종북 프레임 걸으라 하고 모가지 내밀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기려면요, 빨리 탄핵 부분하고 대선 부분하고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대선이 탄핵하고 연결되어 있고 박 대통령은 이 탄핵을, 자신의 탄핵을 대선하고 뒤섞어서 벗어나려고 이미 작정을 하고 보수 진영들을 다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보수는 저 빼고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리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요. 어느 순간에 탄핵 인용이 되면서 그 대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때 박 대통령을 편드는, 최순실까지 편드는 이런 세력이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가 좋습니까? 뭐 안보나 개혁을 철저히 했습니까? 부패를 척결하던 사람이 부패를 자행했는데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실업이 해결이 됐습니까? 개혁 과제 중에 제대로 이룬 게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띄어서 가계 부채만 잔뜩 늘려놨습니다. 이러고도 주변국가 안보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이러고도 대선에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요, 길을 막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의 도리지 않겠습니까? 대선에 이기려면요, 박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보수 진영과 엮지 마십시오. 당에서도, 새누리당에서도 스스로 탈당하십시오. 그리고 어설픈 변호사들이 한마디로 일제시대에 마치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싸운 애국 투사 모양처럼, 확신범처럼, 시국사범처럼, 운동권 출신의 한마디로 신념 확신범처럼 그렇게 처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한 부패 의혹 사건의 쟁점으로 몰고 가고요, 국민들 앞에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도 해주고요, 그러면서 이 사건과 대선과는 완전히 분리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대선을 어떻게 이겨볼 수도 있고, 새누리당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새누리당도 뭐 움직일 여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뭔가 서로 또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해서 후보 전술도 구사하면서 뭔가 싸움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기문한테 목매고 있습니다. 저는요, 반기문 저렇게 해서 오래 못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합니다. 반기문 옆에 세력이 붙어야 버티죠. 국회의원들이 30명이든 50명이든 붙어야 많이 버틸 수 있습니다. 황총이 출마를 선언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당선권이 아니라 보수의 다크호스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황 총리가, 황 대행이 박근혜 대통령에서 자유로워야 뭘 지지율이나 뭐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수 전체를 안고 박 대통령이 침몰하지 말기를 저는 권유드리고요, 본인이 보수라 하시는 분들이 현 상황을 제대로 눈을 똑바로 뜨고 한번 봐주기를 부탁합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은 보수 진영을 끌어안고 과거 임진왜란 때 촉성루와 의안바위에서 이 왜군 적장을 안고 남강에 투신했던 이 농계와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때는 명분이라도 있었습니다. 의로움. 지금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혼자 침몰하기 바랍니다.